외국에서 한류 열풍 이유를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책인데요. 일본을 필두로 해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류 열풍 이유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컨텐츠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헛소문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이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NHK 전 기자 출신이며 뉴스캐스터를 역임하고 있는 키무라 타로가 후지TV 미스터 선데이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 정부가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조작하고 있으며 한국의 브랜드 위원회라는 곳에서 주도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뇌피셜로 발언했고 이 당시 한국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국가브랜드위원회 이진숙 사무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대중문화를 국가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황당하다 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항의를 받은 후지텔레비전 측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를 자국의 문화적 재산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며 신뢰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혐한 세력은 매우 음흉하고 집요한데요. 급기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칭 한류 전문가라는 한국인을 섭외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자기들 개소리를 전파시킵니다. 같은 해 6월 송유준이라는 듣보잡 자칭 한류 코디네이터가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K-팝은 국책이라고 떠듭니다. 한국 아이돌은 5인 기준으로 2억엔이 들고 1명 기준으로 4천만엔의 자금이 들며 K-팝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도 국가가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2011년 3월 8일에 방송된 푸스마란 프로그램에서 자기 아내랑 딸들 모두가 성형을 했고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성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한류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투성이라 그의 신상도 의문시됩니다.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면 그 발언에 대해 자신들의 직접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신뢰감은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한국인 저자들의 혐한 서적들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K-팝붐 날조설 추적이라는 제목의 일본 만화를 만들어서 확산시켰는데요. 소녀시대와 카라가 일본에서 성상납을 한다는 충격적 내용입니다. 일본 혐한 세력은 이런 계속된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로 근거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왜곡과 날조된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것을 반박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혐한 세력들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한다는 이유로 후지TV 방송국 앞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일본인과 시기하는 주변국가 네티즌들을 통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류는 국책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의 등장입니다. 킹덤,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등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세계적인 흥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책이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할 이유도 없고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를 높은 순위로 몰아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정책적으로 한류를 지원하는 것은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한국 초청, 독립영화 지원, 한류 콘서트장 건립 등입니다. 즉, 상업적 컨텐츠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컨텐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한류 컨텐츠를 만든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컨텐츠에 직간접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료입니다. 우선 쿨재팬 기구란 쿨재팬 펀드 1,500억엔 규모의 자금으로 영화 및 만화 문화 발신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떠들어대는 그야말로 국책기관으로 일본의 영상사업 및 일본식 레스토랑 등 일본 문화 프로모션으로 연결되는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 육성 제도는 비단 쿨재팬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자스는 2012년 5월 10일 설립된 아시아 나라를 위한 콘텐츠 전송 플랫폼으로 산업혁신기구가 11억엔을 출자했습니다. 출판디지털기구는 산업혁신기구와 대형 출판사 등의 공동 출자한 회사로 산업혁신기구가 150억엔을 출자했습니다. 자본금 60억엔을 산업혁신기구가 100% 출자한 ANEW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출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민관 출자라곤 해도 덴츠 같은 대형 광고 회사는 일본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문화 전반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재팬 채널 등을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재팬앤머신은 프랑스의 TSS라는 프로덕션이 일본 산업혁신기구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며 일본 관광, 요리, 음악, 패션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애니맥스는 유럽, 동남아, 인도, 한국, 대만, 홍콩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채널 재팬은 싱가폴, 대만, 인도 등의 서비스 중이고 니케이 신문, TBS 등이 출자하였습니다. 재팬 텔레비전은 태국에서 24시간 일본 문화, 정보, 기술을 홍보합니다. 나이지리아 타이어 채널은 나이지리아에서 24시간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재팬 채널은 캄보디아 지상파 채널을 매입해 일본 콘텐츠를 전문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헬로 재팬은 싱가포르를 통해 11개 나라와 지역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일본 최대 광고 회사인 덴츠와 민간 방송국이 출자했습니다. 와쿠와쿠 재팬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에 서비스되는 채널이고 일본의 스카파가 출자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정부보다 국책으로 자국 문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정부 돈 따먹기 수준입니다. 문화와 예술 역량을 정부 투자가 키울 수 있다면 일본이 또는 공산권 국가인 중국이 1등이 돼야 말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의 문화진흥은 교육, 투자, 민주주의, 자율적 창작 보장 등이 있어야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질투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는 전 세계에 사실이냥 퍼졌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조그만 나라, 한국의 문화 컨텐츠 성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나라라도 한국 문화 컨텐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국책이 아니란 것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의 등장은 이런 오명을 쉽게 해준 한국 문화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냥 개소리로 치부해버리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났고 그 발단은 뭔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혹시 나중에라도 해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우리 스스로 강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다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